물가 오르죠. 금리 오르죠. 또 IMF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죠. 1%대는. 1%대인데. 근데 IMF가 97년 이러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경제 얘기를 할 때 고용 지표 얘기하잖아요. 아, 일자리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신규 고용은 어때요? 올해 신규 고용이 80만 명입니다. 근데 이건 좀 많아요. 이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여파 맞으면서 실은 작년 재작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 이제 80만 명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늘어난 건데 위드 코로나 하면서 내년에 정부는 신규 고용 얼마를 잡았느냐? 잠깐 올해 80만인데 오늘 80만 명이 신규 고용 됐어요. 네. 내년은 정부가 잡은 게 10만 명. 10만? 네, 10만 명. 예? 아니 이거 반 토막도 아니고 8분의 1이에요? 4분의 1 토막도 아니고. 그렇죠. 예. 물론 올해가 과다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 일자리 잃은 분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거 대비 실은 생각하더라도 10만 명은 너무나도 고용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면 금융 섹터, 뭐 증권사들, 그렇죠. 은행들 그렇죠. 구조조정 벌써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예. 희망퇴직 받고 있고. 게다가 지금 제가 내년에 걱정되는 분야는 올해 그리고 작년 한 코로나 때 3년간 잘 나갔던 섹터. 바로 플랫폼, IT 쪽입니다. 요즘에 기술 옛날에 개발자 하면은 그냥 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쵸? 판교가 좀 흉흉하다는 얘기가 흉흉합니다. 그러니까 아. 요쪽 섹터에서 만약에 고용 타격이 나오면 실은 훨씬 더 내년에 고용 한파가 이어질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힘드네요, 진짜. 이게 결국은 금리 인상,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 소득 감소, 그러니까 일자리까지 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가는 건데. 네. 아 우리 세르파님도 네, 개발자 네. 목숨이 파리 목숨 됐다고. 네. 지금 제 지인의 동생이 개발자여서 제가 예. 코 시절을 알거든요. 근데 근데 정말로 요즘은 옛날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정리해고 늘어날 거라고 네. 라이언님.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그래 그럼 우리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방송 접읍시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안 되죠. 그렇죠. 또 희망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네. 그래도 그럼 조금 그래 그럼 이 터널을 지나면 네. 좀 숨통 트일까 이제 네. 이런 생각도 좀 한번 신랄같이 해보고 싶은데 네. 언제쯤 트일까요? 뭐 내년 하반기엔 좀 나아지지 않겠어? 뭐 구조조정 됐고 되면은 약간 이런 맞습니다. 전망도 있는데 예,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이게 좀 예. 어떤 요건들이 좀 갖춰져야 우리가 그렇죠. 그나마 좀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는 네. 거죠. 전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하반기. 일단 전망과 희망이 섞여 있는 아, 건데 예,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요. 큰 진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랄 것은 바닥을 빨리 보는 게 아, 그게 실은 희망이에요. 예. 바닥을 치고 올라가. 바닥을 쳐야 올라가잖아요. 네, 바닥이 없다면 지하 1층, 지하 1층, 지하 3층 이렇게 쭉 가는데 근데 실은 뭐 세계적인 뭐 국내 연구기관도 내년 8월, 9월께는 바닥을 칠 거야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면서도 또 그래도 희망인 게 이게 끝없는 하락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8, 9월에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실은 내년이 이제 상저, 하고를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실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 금융시장은 똑똑하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반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 어느 순간부터는 주식시장도 금융은 먼저 이제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제 선제적인. 그런 선제적인 게 하나가 있고요. 실은 이것보다도 더 희망회로를 돌리려면 뭐예요? 저희 이제 풀데스크에도 늘 말하지만은 중국 쪽의 경기 부양이 아, 그렇죠. 이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중국 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중국 걱정이 우리 걱정이어서 최대 맞아요. 교역국이니까. 네. 이번에 풀었잖아요. 봉쇄. 예, 코로나 봉쇄 안 푼다고 했지만 저희 프리데스크에서는 풀 거라고 예측을 했고 진짜 맞아요. 풀었는데 풀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확진자가 막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빨리 마무리하고 경기 부양을 잘하는 거 하나 또 하나의 우리가 바닥을 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요쪽 부분. 사실은 지금의 어떤 고금리 고물가 국면의 시발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서 불을 기름을 게 부었죠. 네, 네. 기름을 부은 게 우크라이나였으니까 그거. 그리고 우리의 염원이었던 달러 약세인데 네. 달러 약세는 여러분 제가 믿으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1270원까지 왔습니다. 1270원대입니다. 1450원에서 1270원까지. 참고로 여기는 리딩방은 아니라는 거. 리딩방 아니지만요. 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프리데스크에 네. 오면 들을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가 실은 더 빨리 우리가 바닥 찍고 올라가느냐의 변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내년 9월께에는 최악은 겪고 바닥은 보지 않겠냐. 네. 그런 뭐 전망이- 분명한 거는 그만큼 희생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같기도 해서 네네. 좀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반기에 이 한파를 잘 이겨내야겠다 생각도 드는 네. 대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년 네. 상반기가 진짜 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